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이 불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정한 거처에서 머물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 세대는요, 절대 같은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 안에 자산 격차가 말도 안 되게 심해요. 소득은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그 격차가 한 6.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산 격차는요,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격차가 무려 35배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요,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8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상위 20%는요, 평균 자산이 10억에 달합니다. 이게 청년 세대, 그러니까 어떤 노동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 절대 적은 돈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격차가 그냥 통계값으로도 보인다면 그 안에 세세한 개별적인 삶들은 더 큰 격차를 분명 보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단 하나의 청년이라고 보는 것이 정말 적절한가? 되려 잘못된 것들을 대표하거나 되려 어떤 현상들을 왜곡시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사이에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점인데요. 1인 가구 중에 저소득인 사람들은요, 75%에 달합니다. 근데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에 14.6% 정도가 저소득층이었다고 하면 2020년에는 9.2%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실 맥락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충분한 자산, 충분한 소득이 있지 않으면 결혼을 선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사실 어느 정도는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들이 계속 가난해진다라는 것보다는 저소득 상황에서 계속해서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 그러니까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 가구들의 그 불안감이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해서 2년 살기로 했다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퇴거 요구를 당할까봐 불안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2017년에는 6.4%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20.7%까지 굉장히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이든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따른 부담이든 서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그런 환경에서 민달팽이는 여전히 청년 주거 정책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이 불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정한 거처에서 머물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년 주거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 안에 격차들도 분명히 직시하고 그 격차를 한 계층만을 대표시키고 그 대상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설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